어서 오십시오, 김혜리 장군. 안녕하십니까. 예. 잘 버텼어. 자, 회식 자리에서 역시나 게스트들 중에 가장 오래 버티셨고요. 네, 가장 멀쩡한 상태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지를 입고 오셨네요. 어제는 너무 급하게 회식에 나오시느라고. 네. 진짜. 바지를 안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설마 했는데 그 얘기를 방송에서까지 하나요? 네, 아이 파격적인 패션. 네. 스타킹 아주 긴 거 신으시고. 네. 자, 오늘 뭐 컨디션 괜찮으셨나요? 그래서? 예, 아주 좋습니다. 뭐 그렇게 가열차지 않았죠? 예, 뭐 별로 많이. 동의하시죠, 김현철 선생님 혼자. 우리 아까 서두에 설명하신 묘사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뭐 적장수를 좀 해결을 하던가 적에게 좀 피해를 주면서 본인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예, 무리를 이탈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 문자가 올 텐데 일찍 쉬시는 걸로. 아까 정맥주사 맞고 있다고 그 정도였어요? 연락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전 정말 짠도 한 3번 했나?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남들이 들으면은 성시경 씨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낸 것처럼 보이겠는데. 사실 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정말로 우두머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 휘하에 장문경 장수나 조윤철 장군이나 가서 먼저 일기토를 청하죠. 네. 기자님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썩 좋진 않으시네요. 기자님은 유행에 민감해하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는데요. 네. 매주 개봉하는 영화 따라가기도 바빠가지고 다른 데에 민감할 수는 없는데 빵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빵이 새로 나왔다더라. 어느 제과점에 그러면 가서 하나 사와서 먹어보는 편이에요. 빵순이시군요. 네, 빵순이에요. 진짜 여자분들 빵 좋아하는 거는 남자들은 사실 이해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좋아하나요, 빵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달콤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초콜릿도 그렇고 어쨌건 다 빵이나 초콜릿이나 당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네. 담즙이 나오려고 하는데. 흑담즙? 네. 빵이라도 있어야지 옆에. 가장 좋아하시는 빵은 뭔가요? 종류. 제가 좋아하는 빵이요. 좀 거친 곡물이 살아있는 식사용 빵 있잖아요. 그런 빵 좋아해요. 되게 달콤한 그런 거 말고? 네, 올리브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그렇구나. 전 또 막 무슨 팥빵, 소보루빵, 그런 크림빵. 팥빵은 특히 잘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팥빵 얘기해서. 자, 이번 영화는 빅나이트? 네, 우리 먹는 얘기 했는데 음식 영화예요. 네. 음식에 관한 영화인데, 음식 좋아하시는 건 다 아는데, 음식 영화도 즐겨 보시나요? 저는 케이블가이라. 네. 그냥 틀어주는 대로 거기서. 주시면 그냥 받아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식에 관한 영화에서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뭐냐면, 음식하면 주로 이렇게 육체의 기쁨하고 관련이 돼서,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물건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줄리엣 비노슈가 나왔던 초콜릿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대표적인데 그런 어떤 통제 사회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걸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이제 그런 걸 무너뜨리고 또 혁명의 씨앗이 되는 걸 그 씨앗 역할을 음식이 하는 경우 이런 게 초콜릿 같은 영화가 그랬고요. 바벳의 만찬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먹는 일의 기쁨, 육체의 기쁨 같은 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잘 차린 정찬이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통 요리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런 것이 영화에서 다뤄질 때는 어떤 세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걸로 나오기도 해요. 음식남녀 같은 영화 있잖아요.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요리 명장 같은 분인데 그 딸들은 그 전통적인 중국 요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삶을 대하는 세대의 태도하고도 맞물려 있고 음식에 관한 취향이 그렇게 보여진 적도 있었고 오늘 소개드릴 빅나잇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이나 이윤을 앞세우는 게 있고
뭔가 A부터 Z까지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좋은 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간 장인적인 태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대비하는 도구로 이제 음식이 나오게 되죠. 이 영화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식 영화 빅나이트 함께 할 겁니다. 네. 거기에 형제군요. 네. 레스토랑을 같이 경영하고 있는 형제인데 형은 프리모고 둘째는 세콘도예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형이 음식을 하고 동생이 경영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남이와 이남이 같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고 일본으로 치면 뭐 이치로와 지로 뭐 이런 사부로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뜻하는 그냥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그럼 가업인가요? 아니면 둘이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뉴저지 쪽으로 추측이 되는 미국인데 이태리 이민 온 형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안 아메리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탈리아에서도 가업이었는지는 영화에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둘이서 좋은 이탈리아 요리를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식당을 해보자는 게 꿈을 갖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사실 이 영화가 시작하는 방식이 되게 저는 귀엽고 마음에 들었는데 재밌겠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쫙 누가 올려주신 걸 봤는데.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네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영화가 시작하는 방식이 참 귀여우신데요. 네, 뭐냐면 해변에서 어떤 뭔가를 먹고 있는 청년을 잡아요 카메라가.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인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뭘 먹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터덜터덜 그 바닷가에 되게 가까운 거예요 식당이. 그래서 터덜터덜 부엌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카메라가 따라가고 거기에 진짜 주인공 형제인 프리모랑 세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영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런 방식은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왜 토끼 따라가서 굴로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비 같은 걸 쫓아갔더니 어떤 굉장히 예쁜 꽃밭이 나온다거나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제가 좋아하는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추천곡을 듣고 그러면 빅나이트 영화 함께 하죠. 네. 설마? 선곡? 네. 예, 뭐 제가 따로 이유 말씀 안 드려도 성시경 씨가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카디건스의 해피 밀. 네. 김현천 선생님이 문자가 왔네요. 그러고 보니 김혜리 가가님은 왜 가가님인가? 작가님 잘못 쓰신 거겠죠.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김혜리 가가님의 하이 실종 패션을 보고 붕괴된 것 같다고. 네, 파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디건스의 해피 밀 듣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자, 카디건스의 몽환적이죠. 해피 밀이라는 곡 들었습니다. 왠지 아침에 햄버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자, 죄송합니다. 영화 시작해볼까요? 그럼 빅나이트. 예,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그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둘째인 세콘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슬쩍 줍는다거나 이렇게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잡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셰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를 볼 때 이제 그분들은 보시면 파스타팬을 한번 뒤집거나 주방에 서서 뭔가를 짚는 동작만으로도 안다는 진짜 요리사인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보인대요. 대단한 연기를 안 해도. 그렇게는 이렇게 팬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고 딴 데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무슨 불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슬쩍 이렇게 소금 집어서 뿌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보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경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 뮤지션들이 음악으로 하는 거 보면은 좀 가짜다. 뮤지션 연기할 알잖아. 때.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하긴 저희도 영화 속에 편집실 기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느끼듯이 그러네요. 근데 이 캐릭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시작되면 식당 내부가 보이잖아요. 그럼 인테리어가 불필요한 장식이 하나도 없고 식탁보도 그냥 하얗고 바닥은 그냥 이렇게 닦기 좋은 타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실내 장식만 보고도
뭔가 허세 부리지 않고 그냥 제대로 내용이 꽉 차 있는 그런 요리를 식당이다. 하는 식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미술팀에서 잘 한 거겠죠, 그거는. 네. 근데 이 두 형제가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죠? 왠가를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부부가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주문하는데 메인 코스에 기본으로 스파게티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오늘은 리조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럼 스파게티 따로 시키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파게티 나오면 미트볼도 당연히 들어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네, 근데 미트볼은 저희는 안 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리조또도 먹을 테니까 따로 파스타 하나 시키겠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서 주문을 접수시키면 그 주방에 있던 형인 프리모가 펄쩍펄쩍 펄펄 뛰는 거예요. 미국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둘 다 스타치 아니냐 전분이다. 어떻게 이걸 두 개를 같이 시킬 수가 난 못한다. 그럼 동생이 비는 거 제발 해줘요. 뭔지 알겠네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후발주자로 이 형제 식당 건너편에 아주 캐주얼한 이탈리아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어떤 역시 이태리계 미국인이 하는 식당인데 네. 이 식당은 항상 문전성시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장사 항상 잘 되고 북적거리고. 근데 이 형제가 솜씨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스칼은 형제가 자기랑 일해주길 바라지만 너무나 방식이 다 물과 기름처럼 안 맞기 때문에 같이 일하긴 힘들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동생인 세콘도가 그 파스칼의 애인인 그러니까 이자벨라 로셀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여자가 있는데요. 가브리엘라라고. 얼굴 좀 턱 좀 있는 분이죠. 예, 잉그리트 버그만의 딸이죠. 근데 그 애인하고 비밀스러운 애인 관계예요. 그리고 세콘도는 또 공개적인 애인은 따로 있어요. 은행 그 식당 때문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을 문턱 닳도록 뒷날다가 사귀게 된 여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두 형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자 성격에 가까운 건 세콘도 쪽이라서 형은 너무 수줍음이 많고 식당이랑 늘 거래하는 꽃집의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도 못 꺼내봤죠. 사실은. 동생이 더 이태리안 사람 같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뭐 여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 스스럼이 없다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이태리인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격에 가까운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은 동생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이 더 이상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이때 앞집에 파스칼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재즈 뮤지션을 안다. 루이 프리마라는 음악인을 아는데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접대를 한번 해라. 그리고 그때 신문 기자도 부르자. 그래가지고 작은 이제 홍보를. 만찬 같은 걸 해서 홍보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 형제로서는 사활이 걸린 기회죠. 그런 밤. 그게 바로 제목의 빅나잇이겠죠. 그걸 준비를 하는 그 중대한 하루가 이 영화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재밌게 설명하신다니까. 보고 싶잖아요. 아이고, 그 음식도 얼마나 맛있어 보일까. 대단하죠. 사실 이 영화에서 음식이 코스별로 쭉 나오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그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저녁을 부끄러움 없이 먹으려면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후해서. 그러니까 성찬이라. 그냥 게으르게 살다가 그런 밥을 먹으면 죄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딴 손님들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식전주라는 거 있잖아요. 아페리티프라고 밥 먹기 전에도 술을 마시잖아요. 서양 요리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막 모든 손님들이 흥겨워서 춤도 추고 막 기차놀이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오늘의 스타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결국 그는 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애 최고의 식사를 했다. 이런 치사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기자는 왔을 거 아니에요? 기자는 왔죠. 근데 기자도 계속 그 스타가 오기만 기다리고 기사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가브리엘라가 몰래 세콘도하고 사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뒤로 가면 실은 이 파스칼이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루이 프리마라는 가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다 먹었고 다들 막
이제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찬을 너무 성대하게 하고 나서 식탁 위에는 막 잔해들이 막 늘어져 있고 그다음에 막 술에도 취하고 음식에도 취하고 그래서 서로 막 솔직한 얘기도 오가고 그래서 굉장히 뻑적지근한 어떤 네. 그 식사 후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뭐 사실은 초대도 안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두 형제가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형이 동생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이 나라가 안 맞으니까 로마로 가자. 로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동생이 완전히 분개하는 거예요. 형이 도대체 한 게 뭐 있어. 왜 이제 와서 돌아가자는 말이나 하고 그리고 딴 사람이 이제 형 뒤치다거리 하라 그래. 난 더 이상 못해 이러면서 엄청난 그 쌓였던 걸 다 푸는 주먹질까지 오가는 발개질까지 오가는 그런 싸움을 형제끼리 하게 되죠. 네. 거기까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치닫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제 김광민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네. 김광민 선생님, 그 후배 중에 치과 의사가 있으세요. 네, 근데요. 그러니까 뭐 버클리에 있을 때 학생 때 김광민 씨한테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막 배고플 때 막 집에 와서 막 술도 사주고 뭐. 예.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요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이태리 할머니한테 정통 이태리 음식을 진짜 이태리 스타일로 배운 거죠. 가정식 요리. 예, 예. 하고 한번 저녁을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 조그만 부엌에서 정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이렇게 바구니에 빵 나오고 막 코스별로 다 나오는데 나중에 막 빵에다가 푸아그라 얹은 요리 오리 이건 이 와인이랑 먹어야 되고 막 네. 그거를 하시는데 또 한 번은 프렌치 레스토랑에 갔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주방장을 만나서 네. 내가 너 이 다 해줄 테니까 나 요리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교환으로 일을 다 괜찮은 거래인데요. 예, 이가 건강해야 즐길 수 있잖아요. 예, 음식을. 하고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프렌치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대요, 진짜로. 네. 근데 막 와 진짜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와인이랑 음식이랑 마리아주를 맞추면서 막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아 저것도 정말 능력이다 요리라는 것이. 그리고 너무 흐뭇해하시고 몸은 난신창이가 막 밀가루 묻어 있고 막 심지어 그 만두 뭐라 그러죠 이태리 만두? 라비올리? 예 라비올리도 직접 반죽을 해서 밀어갖고 밀대로 감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 바질이 뭐 루꼴라가 너무 비싸다는 동 이게 하나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그때 진짜 이태리 음식 같은 거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술에 가까운 면이 있어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집중해서 차근차근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리하면 오감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구를 적당한 도구도 선택을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맛을 그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장금에 나오듯이 그렇죠. 그리고 색깔도 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리할 때 나는 그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라든가 그렇죠. 재료를 만지는 촉감 모든 게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이제 통합된 인간으로서 굉장히 완성되는 감각이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예술 행위.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건데 이탈리아 요리가 그 중에서도 뭐 몇몇 나라가 있잖아요. 요리 이탈리아 요리가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면 같은 게 돋보이는 집인 것 같아요. 기자님 요리 잘하시나요?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해요. 잘하시는가 본데. 그러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야, 광고 듣고 들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DJ구나. 광고 듣겠습니다.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오늘 빅나이트라는 요리 음식 영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모랑 세컨드랑 막 싸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얘기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노래 들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가까운 이런 그 빅나잇이 지나가고 싸움까지 하고 그 안에 쌓였던 갈등이 다 폭발하고 그런 다음에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쪽잠을 자던 사람들이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둘은 방침에 있어서 충돌은 있지만 큰 이
자기들이 식당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형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시 같이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허기를 채우면서 서로 뭐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하지만 어깨를 번갈아 두드려 주면서 묵묵히 스크램블드 에그를 해서 먹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아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끼니를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살기 네. 위해서는 그러니까 둘이선 뭐 헤어지고 뭐 그런다는 게 의미가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장면을 보면.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캐릭터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좀 재밌는 장면들 얘기부터 네네, 얘기해 할까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이탈리아 요리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셨는데 성시경 씨가 네. 여기서 좀 재밌었던 장면은 그 드럼 모양의 스페셜 파스타가 나와요. 이 집안에 내려오는 레시피라고 해서. 아까 사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올려주실래요? 네. 예, 일 팀파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이 팀파니하고 어원이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네. 보면 약간 그 세수대야 두 개를 붙여서 그 안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타 하면 이렇게 긴 국수만 알지만 네. 파스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근데 전 이렇게 북 모양의 이것도 파스타라고 부르는 건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건가요, 설마? 예, 맞아요. 저거예요. 근데 저 안에 뭐 밀가루에 계란 반죽은 당연히 돼 있고요. 네. 뭐 삶은 달걀, 뭐 진짜 미트볼도 있고요. 저 안에 토마토 소스 이런 게 그러면서 이게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리사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 일팀파노에 귀를 대고 막 들어보는데 마치 무슨 새가 깨어날 것 같은 알에다가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있는 요리겠죠. 예, 그렇겠죠. 네. 네, 좀 먹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좋은 장면들이 대부분 말다툼하는 대부분의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언쟁을 할 때 대개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언쟁에서 나오는 말로 싸움의 원인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영화를 각본을 쓴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우리가 감정 싸움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 안 한 부분 때문에 촉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사들을 말다툼의 대사들을 아주 잘 썼고요. 그리고 둘이 몸싸움도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네네. 해변에서 말로 싸우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 뻗쳐놓고 그냥 찍었어요. 막 이렇게 박진감 있게 싸움을 찍은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싸움이란 게 막 소리도 멋있게 나고 막 굉장히 그렇지만 실제 보통 남자들이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질이 멸렬하잖아요. 네. 현실감 있겠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보고 싶은데 진짜로. 이게 몇 년도 영화인가요? 이 영화가 뭐 90년대 96년. 중반. 예. 여기 있습니다. 96년. 네. 캠벨 스콧 스탠리 투치 감독. 예, 스탠리 투치가 세콘도를 직접 연기했어요. 예. 그렇군요. 식당 이름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파라디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네. 스포일러가 있는데 여기? 저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미. 하긴 뭐. 근데 어쨌건 먹는 모습도 되게 기대된다. 그걸 먹으면서 되게 맛있어 할 거 아니야. 진짜 그 빅나이트의 만찬 있잖아요. 예, 그걸 먹으면서 어떤 혹자는 울어요, 막 울어요. 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이래요. 우리 엄마는 정말 요리를 못한 거였어. 이러고 울어요. 자,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죠. 자, 로즈메리 클루니. 네, 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네. 뭐 다양한 이탈리아 풍의 노래들이 들어있는데 만보 이탈리아노 골랐습니다. 만보 이탈리아노 듣고 돌아옵니다. 노래가 더 짧네요. 네. 나이스. 네. 자, 로즈메리 클루니의 만보 이탈리아노 함께 들었습니다. 파스타 먹고 싶네요. 그렇죠. 어떤 종류 좋아하시나요, 파스타는? 파스타는 올리브 오일만 쓴 거 좋아해요. 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봉골레, 그렇죠. 봉골레를 시켜보면 이 집이 잘하는지 나랑 맞는지 알 수 있죠. 그런 설도 있고 네. 마치 초밥집에서 잘하는지 알려면은 계란말이 초밥을 시켜보라는 속설이 있듯이 알리오 올리오 예. 마늘만 쓴 거를 먹어보면, 시켜봐라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훅 땡기는데요. 그리고요, 화이트 와인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레드 와인으로 많이 시작을 해서 네. 고집을 하게 되는데 네. 와인은 참 종류가 많고 맛있는 술도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올리브 오일 베이스의 파스타 경우는 네.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고 사실 두통도 훨씬 덜하죠. 탄닌이 덜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네, 전문가세요. 뭔가 뭘 이렇게 주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포스가 네. 자, 캐릭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 프리모와 세콘도 우리한테 오늘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 요리하는 형인 프리모는 뭐랄까 아티스트 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을 추구하고 비타협적인. 네. 보면은 이 두 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왔을 것 같은데. 세콘도는 영어가 유창한데 프리모는 영어가 되게 서툴러요.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그냥 언어 습득 능력이 동생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집의 표현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영어 나 잘 안 해도 돼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일단 못 들은 척해요. 영화를 보시면 뭐라고?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주눅 들게끔 동생이 큰맘 먹고 형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뭐라고?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아 그렇죠. 딱 그 톤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의 고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루이 프리마라는 유명한 뮤지션들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프리모의 반응은 처음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오는 이유는 오직 음식이어야만 돼 이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왔었다고 해서 오는 건 싫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동생이 그 사람 유명하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러죠. 그 사람 훌륭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명하다는 사실은 그 인간의 진짜 자질을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 집에 있는 잘 되는 가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유명하고 잘 나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 이제 유명하다는 거는 그 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현상일 뿐이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해변에서 둘이 동생이랑 싸울 때 이 형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자꾸 희생하라고 하는데 이 일을 희생한다는 거는 타협한 방식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죽이는 거다 나한테는. 근데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일을 죽이고 싶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웨골스 아티스트 마인드인 거죠. 네. 근데 이 동생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은 저는 이 영화에서 더 흥미로운 인물은 동생인 세콘도였어요. 감독이죠? 예, 그렇죠. 감독이죠. 네. 감독이기도 하고 공동 감독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의에는 합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경영을 담당한 사람하고 요리하는 사람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맨날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대출 받아야 되는 건 동생이니까.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세콘도는 형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훌륭한 것도 알고. 근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과 형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형을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답답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스칼이 굉장히 형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동생이 당신 절대 우리 형을 못 가질 거야. 우리 형은 당신 위쪽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부심이 있는 프라이드가 거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형한테 가면은 그렇게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콘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든지 그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연기든 뭐 예술에 해당되는 어떤 분야든지 그 진짜 아티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아티스트가 회절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중심을 꺾지 않으면서 재능을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니저랄까?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 시대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 예전에는 왜 천재 뒤에는 반드시 뭐 훌륭한 어머니가 있네, 아내가 있네 이런 말 했는데 네네. 그거는 천재가 꼭 남자일 거라는 그런 오래된 생각이니까 네. 이제는 얘기가 천재 뒤에는 꼭 좋은 경영자가 필요하다. 그게 뭐 매니저든 아니면 매니지먼트이건 아니면 제작자이건 네. 필요하다는 말로 말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우리 매니저가 보이네요. 근데 한숨은 왜? 아니 그냥 좋아서요. 자 알겠습니다. 예 또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흥미로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어서 양쪽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고 그래서 파스칼이 세콘도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날 무시하더라도라는 게 말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인데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존재로 적어도 산다. 근데 너는 도대체 뭐냐? 정확히 아티스트냐, 비즈니스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단적으로 세콘도의 어려움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들 해보잖아요, 그죠? 특히 가족이나 내 편 있을 때 그 사람한테는 할 얘기는 하면서 밖으로 가면 또 편을 들어주게 되는 역할을 맞아요.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왜 이상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더 속상하고 네, 더 화나죠. 그래서 더 상처 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맞아요. 남이 그러는 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잠깐 맡은 아이가 그러는 건 상관없는 건데 나의 조카라든가 진짜 내 아이가 그러는 거는 꼭 야단쳐서 고쳐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뭐 배우면 안 된다잖아요. 손부터 올라간다고 먼저. 이 바보가 이걸 못해 이러면서 왜. 대표적으로 운전이 있죠. 그렇죠. 운전을 안 하시죠? 예,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면허는 있어요. 장롱 면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노래를 들을까요, 그러면? 네, 그러죠. 네. 세 번째 곡은 언제나 제가 자주 듣는 네네. 곡을 도트리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앨범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Out of My Head.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침울해지는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어제 여파가 있는 것 같다. 아닌데요. 저 굉장히 거뜬해요. 오늘은. 그죠? 예. 네. 김거떤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트리의 Out of My Head. 화끈한데요? 네. 목소리는 그렇게 하시면서 음악은 이렇게 선곡하셨냐고. 반전이죠. 네네. 자, 더트리의 Out of My Head. 이지혜 씨가 시경삼촌 선곡이 최악이네요. 오늘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제 탓이에요. 아니, 좋은데요, 왜? 이지혜 양 저는 좋은데요. 예. 약간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자, 화끈한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더트리의 Out of My Head. 자, 한 3, 4분 정도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카페나 레스토랑을 하는 걸 많이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고용되는 거에 비해서 장점이 그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정해서 구색을 갖추고 그 룰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질서를.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잔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운영자니까요. 예, 네. 뭐 조명이라든지 뭐 테이블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 속의 형제들이 당면하듯이 자기의 취향보다는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더 그렇죠. 들겠죠. 회사원들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좀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앞집에 장사 잘하는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저녁 먹으러 식당에 와가지고 접시 위를 골똘히 바라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프리모는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요리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그 끝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학교야? 레스토랑이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해. 뭐 그런 말, 그것도 또 일리가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어떤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목표인 거냐의 갈등이기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뭐 특정한 공기나 특정한 색깔을 가진 장소로 만드는 게 인생의 꿈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는 형제 사이의 갈등이 주요 갈등이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 간의 갈등이 주요 갈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했던 생각은 또 그 역시 앞집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저씨가 문제네요. 예.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일단 줘라. 그러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단골이 많이 생기고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걸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언뜻 솔깃하잖아요. 솔깃하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스타가 되겠다. 일단 스타가 되면은 내가 작품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 있죠. 지금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지만 지명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부터 하면은.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게 그렇게 쉬울까 싶어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그 스타가 일단 되기 위해서 그 취향하고 무관한 작품들을 하는 동안 본인도 길들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자기가 원래 원했던 거랑 원래 원했던 취향을 이해하고 통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전혀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스타 파워가 생긴 다음에도 정작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영향이 안 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하나 제대로 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 야, 이거는 진짜 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진짜 멋있다. 막 좀 어려워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그게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사회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내고 빨리 하고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는 철학일 경우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가치를 더 쳐주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의 중요성이나 어떤 그런 거에 또서 비롯되는 갈등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영화군요. 예. 자, 다음 주 영화는 어떤 영화 해주실 건가요? 짧게요. 예, 다음 주 영화는 레비톨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백화 캐릭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해장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세렝게티의 봄의 발라드 들으면서 기자님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3부에 다시 옵니다.